내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당신에게 말할 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남성의 욕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이것은 잡지에서 당신에게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두가 와인을 마시며 남자들에 대해 불평했던 그 모임에서 친구들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숨김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저와 함께 있어준다면 어떤 남자도 당신에게 절대 고백하지 않을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가 당신의 질을 보기 전에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뇌가 딸깍 소리를 내는 순간,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욕망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타성으로 거기 있는지를 결정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남성 심리, 커플 관계, 그리고 성적 욕망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남성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이 파트너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가장 은밀한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필터 없이, 미화 없이 모든 것을 밝히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당신이 자신과 그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비디오는 당신을 비판하거나 당신을 덜 느끼게 하거나 남자가 당신을 욕망하도록 당신이 누구인지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경과학, 진화심리학, 그리고 임상 경험을 통해 남성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게임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한다고 말할 때 저는 당신이 어떤 유형의 남자를 끌어들이고 싶은지, 어떻게 욕망받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당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 비디오의 제목은 도발적입니다. 압니다. 남자가 당신의 질을 보기 전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충격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성은 관계의 근본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저속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여러 세대에 걸쳐 무지 속에 가두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으로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존중하며 의식하며 하지만 터부 없이 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이 친밀한 순간 전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의 뇌는 그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수천 가지 동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전전두엽 피질, 뇌의 이성적인 부분은 맥락을 평가합니다. 그의 변형계, 감정적인 뇌는 최대로 활성화되어 있고 그의 파충류 뇌, 가장 원시적인 뇌는 우리의 DNA에 수백만 년 동안 새겨진 생물학적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화학, 진화, 그리고 사회적 학습의 칵테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몸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것은 방정식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를 진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소수의 여성만이 이해하는 남성 심리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여러분처럼 기능하지 않으며 그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단지 다를 뿐입니다. 여성은 먼저 감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다음 성적 욕망이 열립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반대로 작동합니다. 먼저 육체적 끌림이 있고 성적 충동이 있으며 그런 다음 일이 잘 흘러가면 감정적 유대가 발전합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진화적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성적으로 끌리고 빠르게 행동한 남성들이 자손을 남길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임신의 생물학적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에 더 선택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가하고 분석하고 느낍니다. 우리는 보고 욕망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저는 단순화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이전 순간에 있을 때 그의 뇌는 인상적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는 생식력의 신호, 건강의 신호, 성적 가용성의 신호, 호환성의 신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세요. 이것이 차갑고 계산적인 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나타납니다. 남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다른 매개 변수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친밀한 순간에 당신의 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인 대회인 것처럼 당신의 생식기를 미학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흥분, 긴장, 기대, 그리고 많은 경우 잘 해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의 혼합입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그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당신이 그들을 좋은 연인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해합니다. 남자들이 감정 없는 섹스 기계라는 생각은 거대한 신화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파트너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발기부전이 그들의 자존감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들도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순간 전에 남자의 관심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전체적인 이전 맥락입니다. 저녁 식사 동안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당신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어떻게 말했나요? 어떻게 웃었나요? 몸을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의 플러팅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모든 것이 이미 그의 욕망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육체적 순간은 단순히 훨씬 더 일찍 시작된 과정의 정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모든 것이 침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여, 모든 것은 첫 문자 메시지부터, 첫 데이트부터, 첫 눈길부터 결정됩니다. 욕망은 과정이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에게 당신의 몸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당신의 질이 특정한 방식으로 보여야 한다거나 그를 계속 관심 있게 만들기 위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남자, 감정적으로 건강한 남자, 당신을 진정으로 욕망하고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당신을 그런 위치에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축하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즐길 것이고 당신을 제품인 것처럼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것을 겪었다면 문제가 당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와 그 자신의 불안감이나 공감 부족에 있었습니다. 자, 욕망의 신경과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자가 성적 끌림을 느낄 때 그의 뇌는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이 쾌락과 보상의 화학물질은 당신이 초콜릿을 먹을 때, 돈을 딸 때,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달성할 때 방출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도파민은 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더 많이 찾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육체적인 것에 의해서만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 놀라움, 정복, 신비에 의해 촉발됩니다. 그래서 긴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 강도를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의 뇌가 더 이상 같은 양의 도파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성도 이러한 강도 감소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자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당신을 욕망하게 만들까요? 여기 오늘 제가 당신과 공유할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 당신 자신의 삶, 당신 자신의 관심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파트너와 완전히 합쳐질 때, 그녀의 세계가 그를 중심으로만 돌 때, 그녀는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한 것은 도파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프로젝트,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열정을 가진 여자는 흥미롭게 남아 있습니다. 신비가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욕망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정신적 게임을 하거나 희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삶을 가진 완전한 여자가 되는 것이고, 남자를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하는 것이지, 그를 당신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하세요. 이것이 관계에서 헌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핍에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 있는 여자와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관계에 있는 여자 사이에는 심연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적이고 두 번째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남자들은 이 차이를 인지합니다. 남자는 편의성, 연민, 습관 때문에 의존적인 여자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열정을 불태우는 진정한 욕망, 그 불은 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자유로운 여자에게 느낍니다. 이제 몇 년 전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남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는 훌륭합니다. 좋은 어머니이고 좋은 동반자이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욕망하지 않고 그녀가 노력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그녀 자신이기를 멈췄다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생기가 넘쳤고 친구들이 있었고 헬스장에 갔고 책을 읽었고 여행을 했습니다. 결혼 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집, 아이들, 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 불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함께 일했고 치료의 일부는 그 자신이 그녀가 자신의 공간을 되찾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다시 자신과 연결되었을 때, 자신의 본질을 되찾았을 때 욕망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심리학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자신을 돌볼 때,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때, 당신은 자석 같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오직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던 것이 언제였나요? 파트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말을 했던 것이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죄책감 없이 즐거움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용했던 것이 언제였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자신을 욕망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욕망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싸구려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당신의 몸짓 언어에, 목소리 톤에, 움직이는 방식에, 관계 맺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여자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이 친밀한 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성 심리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들은 매우 시각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진화적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남자들은 사냥하고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시각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맞춰져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벗은 모습으로 볼 때 그의 뇌는 빛을 발하지만 완벽한 형태 때문에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 자신감, 당신이 자신의 몸에 거주하는 방식 때문에 빛을 발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준으로는 불완전한 몸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의 피부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델 같은 몸을 가진 여성들이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혀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망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감정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벗은 채로 거기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내 셀룰라이트를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 배를 보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저것이 그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것을 인지할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불완전함을 볼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그것이 욕망을 꺼버립니다. 반면에 당신이 거기 현존하고 즐기고 섹시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군살이나 튼살과 상관없이 그것이 그가 인지할 것이고 그것이 그를 불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끝날 때 남자를 가장 흥분시키는 것은 즐기는 여자, 헌신하는 여자, 현존하는 여자이지 잡지처럼 완벽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존에 대해 말하자면 주의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산만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셜미디어, 알림.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폭격당하고 있고 이것은 섹스에서, 대화에서, 삶에서 현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켰습니다. 당신이 남자와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당신의 완전한 주의입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그와 함께 있으세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말고 할 일 목록을 머릿속으로 검토하지 말고 어떻게 보이는지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존재하고 느끼고 즐기세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연결을 만들고 이 연결이 장기적으로 욕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욕망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자동으로 그들을 욕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욕망은 뇌에서 두 개의 다른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성적 욕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를 강렬하게 욕망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물론 둘 다 갖는 것이지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두 차원 모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 존중, 의사소통, 헌신, 질 높은 시간으로 배양됩니다.
욕망은 신비, 새로움, 성적 긴장감, 개인적 관리로 배양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말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욕망을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좋은 동반자, 좋은 어머니, 좋은 제공자가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연인이 되는 것을 잊고 그러다가 열정이 사라질 때 놀랍니다. 보세요. 저는 당신이 포르노 배우로 변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욕망이 연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연료는 하루 동안의 발칙한 메시지, 암시적인 눈빛, 의도적인 터치, 섹시하다고 느낄 시간을 갖는 것, 친밀한 순간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꽃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작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단지 삶의 동반자라면 팀으로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지만 열정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위기가 오고 불륜이 오고 이별이 옵니다. 이미 말이 나온 김에 불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큰 신화 중 하나는 남자들이 파트너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서 바람을 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그것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불륜은 다른 여자가 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를 집에서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탄, 욕망, 살아있다는 느낌, 일상에서의 탈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으면 저는 다르게 느낍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저는 불륜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신이고 고통스럽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방하고 싶다면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일상에 의한 욕망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망을 살아있게 유지할까요? 첫째, 그의 어머니가 되지 마세요. 많은 여성들이 전적인 돌봄 제공자의 역할에 빠집니다. 그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어머니 형상으로 보기 시작하고 아무도 자기 어머니와 섹스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심리학적 차단입니다. 둘째, 당신의 사회생활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관계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친구들과 외출하세요. 당신의 공간을 가지세요. 셋째, 당신의 몸을 돌보세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과 좋게 느낄 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와 플러팅하세요. 네, 20년을 함께 했더라도 플러팅은 성적 관심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다섯째, 때때로 그를 놀라게 하세요. 정교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난스러운 메시지, 즉흥적인 데이트, 예상치 못한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친밀한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자가 당신의 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디오의 제목이고 저는 그것을 직접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다수의 남자들은 질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포르노를 소비했고 현실과의 접촉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험을 가진 남자, 감정적 성숙을 가진 남자는 몸이 다양하다는 것을, 모든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위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남자도 자신의 친밀한 위생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몸과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고 즐기고 섹시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그가 인지할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제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파트너는 제가 더 좋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완전히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요청했나요? 그리고 그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상관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섹스를 즐기는 것이지 음모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여기 최근 연구에서 나온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성적 만족은 기술이나 외모보다 의사소통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환상, 경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커플들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 특히 당신 세대의 여성들은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저속하고 더럽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으로 자랐고 이것은 친밀함을 죽이는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들은 추측만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잘못 추측합니다. 그래서 제 초대는 이 대화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난스러울 수 있고 호기심 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좋아하나요?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것이 있나요? 우리의 친밀함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거대한 문을 여는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있으면 신뢰가 있고 신뢰가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으면 완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나이의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 저는 중요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중 하나는 성욕 감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같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성생활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성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하고 당신에게 적합하다면 호르몬 치료부터 감정적 연결에 대한 작업, 전이, 다른 형태의 즐거움, 탐구까지 말입니다. 성은 단지 삽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접촉이고 친밀함이고 연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무언가를 탈신화하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특정 나이 이후에는 더 이상 욕망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젊음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가 우리에게 팔아온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현실은 성숙한 여성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존감에 대해 일하고 이야기할 이야기를 가진 50대 여성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있는 20대 소녀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숙한 남자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커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수년을 함께한 후 더 이상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탐구할 때 저는 거의 항상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구애하는 것을 멈췄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사랑이 충분하다고 가정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초입니다. 네. 하지만 욕망은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웠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제가 당신에게 말할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욕망의 부족은 아무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변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며 전에 작동했던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욕망 없이, 열정 없이, 단지 습관이나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끼고 욕망받고 충만함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의 현재 관계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상황을 재고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관계를 끝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이 불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아니면 이미 최선이 별도의 길을 가는 것인 지점에 도달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옵션 모두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당하지 않은 것은 중간에 머무르는 것, 지속적인 불만족의 회색 지대에 머무르는 것, 불평하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실용적인 도구들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는 단지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도구,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벗은 채로요. 그리고 자신을 보세요. 하지만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당신의 몸을 관찰하세요. 당신의 피부를 만지세요. 당신의 몸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세요. 많은 여성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몸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불완전함과 함께, 변화와 함께, 역사와 함께 받아들일 때입니다. 두 번째 도구, 욕망의 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을 살아있고 섹시하고 욕망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노래일 수도, 영화일 수도, 기억일 수도, 대화일 수도,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당신의 불을 지피는 것에 지도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삶에서 그것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무에서 나타나지 않고 배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도구, 직접적인 의사소통입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그와 앉아서 비난 없이, 호기심에서 당신들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친밀함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들으세요. 진정으로 들으세요.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도구, 자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싼 옷을 사거나 휴가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일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움직이고, 당신이 즐기는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과 좋을 때 그것은 다른 모든 것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도구, 일상에서 감각성의 재발견입니다. 감각성은 침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단순한 순간들에서 시작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방식, 스트레칭하는 방식, 숨 쉬는 방식, 걷는 방식에서요. 의식을 가지고 이 작은 순간들을 느끼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몸은 욕망받는 몸입니다. 형태 때문이 아니라 발산하는 것 때문에요. 욕망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당신이 다시 느끼도록 허용하는 곳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여자입니다. 당신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의 몸이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의 욕망이 어떻게 숨쉬는지 이해하는 여자입니다. 힘이 완벽한 것에 있지 않고 현존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는 여자입니다.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무르세요.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에너지를 만지는 모든 남자는 단순히 욕망받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절대 잊을 수 없는 여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